네, 안녕하세요. 안영무입니다. 이그나이트 UI 블레이저 세 번째 시간인 차트입니다. 네, 순서대로 차트의 종류, 차트의 기능, 그리고 샘플 코딩 이런 순서로 갈 거고요. 먼저 차트의 종류입니다. 차트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에어리어, 바, 버블, 컬럼, 기타 등등의 차트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프라지틱스 홈페이지에 있는 차트 오버뷰 페이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지틱스 홈페이지에서 차트스 요 부분을 클릭하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네, 이걸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만약 에어리어 차트를 하나 직접 클릭해서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 다 보지 않고 오버뷰를 통해서 차트의 종류만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훑어보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쓰일 때 바 차트는 보통 세로 가로를 갖고 있는데 이그나이트 UI 블레이저에서 바 차트는 가로 형태가 바 차트고 만약 세로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컬럼 차트가 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대로 그냥 갈게요. 블레이저 바 차트의 경우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수평선에 있는 바 차트인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굉장히 익숙한 차트겠죠. 세부 코드들은 보시면 일단 이 하이어스트 그로싱 무비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 차트를 등록하기 위한 코드라던가 전체 HTML 구성 같은 거는 이따 샘플 코드를 통해서 보는 걸로 하고 레이저가 저희가 많이 쓰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만 지금 인지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파이 차트입니다. 많이 쓰시는 게 파이 차트, 그리고 바 차트, 밑에 있는 컬럼 차트, 라인 차트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마침 파이 차트가 나왔네요. 파이 차트의 경우에는 익숙하신 동그란 모양의 이제 차트인 거고, 클릭했을 때 셀렉션 모양이 나타나고, 그리고 네, 부가적인 내용들로 이런 포지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클릭했을 때 이게 선택이 되냐 아니면은 이게 떨어지느냐 이 히팅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밖으로 나오냐 안에 나오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파이 차트의 경우에는 일단 샘플 코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 차트에서도 역시 클릭했을 때 표시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일단 파이 차트 레전드 쪽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이블이 이제 바깥에 나오죠. 이 바깥에 나오는 것은 코드에서 이 레이블 포지션이 지금 아웃사이드 엔드, 즉 바깥 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에서 역시 바깥 끝 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클릭했을 때 이게 딱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는데 요건 역시 옵션에 여기 있죠. Allow Slice Explosion, Explosion Slice 이렇게 설정이 여기에 있죠. 얼마나 떨어져 있거냐 이런 것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깔들을 당연히 바꿀 수 있고 이 부분은 브러쉬 GA 여기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1, 2, 3, 4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도넛 차트입니다. 도넛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이 차트에서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고요. 클릭했을 때 파이 차트와 거의 동일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추가로 있는 기능들은 샘플 코드에는 파이 차트나 도넛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네, 도넛 차트 상세의 경우에 이렇게 파이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글자 있는 레이블이 요거 같은 경우에 바깥에 나오게 되어 있고 이렇게 선택했을 때 별도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네요. 여기 선택 같은 경우에는 밑에 네, 선택한 것에 대해서 중간에 표시가 나오도록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런 동그란 형태로 이제 그 그룹 형태죠. 가을에는 뭐 9월, 10월, 12월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층형 차트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에어리어 차트입니다. 에어리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이제 라인 차트의 아래에 이제 채워져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제 중첩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네요. 라인 차트와 에어리어 차트의 차이는 여기 아래가 채워져 있냐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파크라인입니다. 스파크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약간의 곡선으로 쭉 이루어지는데 뭐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라인 차트가 있는데 굳이 이걸 쓸 일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네, 버블 차트입니다. 보통 분포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에 찍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낸셜 혹은 스톡 차트 보통 주가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라인 차트가 좀 커지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서 이런 확대 기능들 API를 통해서 확대 축소 기능들과 이런 부가적으로 이제 데이터의 여기선 기간이죠. 데이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있네요. 굉장히 복잡하게 설정이 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냥 파이낸셜 차트 타입으로 하나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 차트가 세로로 세워진 컬럼 차트입니다. 바 차트와 사실상 동일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크게 뭐 설정할 거 없이 이제 블레이저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컴포짓 차트입니다. 컴포짓 차트, 콤보 차트 뭐 이렇게 좀 섞여서 있는 차트 여러 개를 섞은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뭔가 만져주는 것들이 좀 있어서 지금 마커네요. 마커 템플릿을 바꿔주는 것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등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블레이저에서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그 C샵만을 통해서 뭔가 그린다는 것에 약간 벗어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복잡한 내용을 그리려면 어쩔 수 없이 현재 자바스크립트 영역을 많이 다뤄야 되겠지만 약간 아쉽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바 차트와 에어리어 차트를 섞어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폴라 차트입니다. 보통 뭐 레이저 차트, 폴라 차트 이렇게 생겼죠. 동그란 데에서 자기가 이제 정해진 범위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풍속과 그 보트의 속력이네요. 보시면은 설정에서 네, 데이터 차트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것을 그러니까 코드로 요 안쪽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있네요. 네, 스캐터 차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분산도라고 해야 되나? 분포도? 뭐, 어쨌든 그 위쪽에 있던 버블 차트가 이제 좀 줄어든 그런 거겠죠. 얼마나 이제 흩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건 역시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없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 레이저 구문으로 직접 그릴 수 있습니다. 레전드 말고 이 부분이죠. 데이터 차트라는 태그를 통해서 안쪽에서 이제 여러 개 찍어주는 거죠. 스캐터 시리즈 1, 스캐터 시리즈 2를 통해서 두 가지 종류로 찍어줬네요. 시리즈 1, 시리즈 2가 되겠네요. 네, 쉐이프 차트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차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그래픽인데 직접 이제 그려서 이런 형태로 비행기 좌석을 이제 차트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건 역시 그 레이저에서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뭔가 좀 만져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폴리곤 쉐이프 스타일 뭐. 어쨌든 이런 복잡한 형태도 차트로 현재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플라인 차트입니다. 스플라인 차트는 라인 차트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선이 좀 둥글게 이렇게 높낮이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라인 차트와 거의 동일하죠. 코드를 잠깐 볼까요? 네, 코드도 그냥 뭐 카테고리 타입의 스플라인이죠. 네, 그리고 스텝 차트입니다. 스텝 차트 역시 그 라인 차트와 거의 동일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스플라인 차트에서 곡선이 여기에서 이제 직선이 돼서 계단 형태로 라인이 그려진다라고 해서 스텝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 맵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륙으로 묶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를 조금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현재는 이제 전 세계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네요. 아시아에 뭐 이렇게 돼 있고 한국 여기 있네요.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인구 수를 표현한 거네요. 네, 어쨌든 이런 형태로 순수하게 이건 역시 레이저로만 이렇게 트리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차트 전체를 조금씩 훑어봤고요. 이 세부 사항들은 이 오버뷰를 보시고 상세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예제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바로 적용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따가 그런 샘플 코딩을 통해서 컬럼 차트와 라인 차트 두 개를 샘플 하나 만들어 보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차트의 기능입니다. 어쨌든 차트에 뭔가 조금씩 기능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툴팁, 그리고 마커 등의 고급 기능, 이런 기능들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조금 고급지게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차트 퍼포먼스는 이제 차트에 대용량의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좀 빠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인프라지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피처에서 순서대로 다 보여드리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능 몇 개만 그냥 찝어서 보겠습니다. 뭐 엑시스 라인즈 이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줄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네, 두 번째로 차트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 웹페이지가 요런 애니메이션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이쁘게 나올 수가 있죠. 보시면은 오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자동으로 가장 이쁜 거를 선택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쓰이는 게 네, 많이 쓰이는 게 보통 스윕 프롬 레프트 왼쪽에서 값이 이제 증가하면서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죠. 당연히 속도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회의 시간에 뭔가 이렇게 좀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있는 걸로 보여줄 때 굉장히 좀 이쁘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런 그 어노테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마커들의 위에 이쁘게 붙이는 이런 것들 있을 거고요. 데이터 레전드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계속 선택된 것에 맞춰서 바뀌는 기능들. 그래서 편의 기능인데 이런 것도 은근히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네, 그리고 툴팁. 툴팁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이렇게 뒤에 배경을 날리지 않고 하더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된 것을 툴팁으로 보여주는 경우 많죠. 이런 것들 원하시는 경우. 그 다음 많이 쓰실 게 이제 마커. 마커가 요 동그라미를 뜻하는데요. 동그라미가 기본적으로 이제 서클이라 동그라미고 여기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트라이앵글, 뭐 네모, 스퀘어, 펜타곤, 뭐 펜타그램, 뭐 보통 서클 아니면은 스퀘어, 뭐 이거 두 개 아니면은 트라이앵글 요 정도 내에서 보통 움직이죠. 그리고 차트 내비게이션 기능입니다. 차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줌인, 줌아웃 기능들 넣을 수 있고요. 물론 마우스 좌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드래그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래그 줌 기능은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해당 기능이 해당 부분을 이렇게 줌한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드래그는 펜으로 하고, 요거는 움직이는 것만 잡고, 마우스 휠로 줌인, 줌아웃이라는 게 좀 사용자한테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기능은 이제 넘어가고, 차트 퍼포먼스, 이쪽에서 지금 차트 퍼포먼스를 자랑할 때 나오는 게 지금 5ms마다 데이터를 이렇게 흐름으로 자동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쭉 흘러가는 이제 리니어한 차트를 보실 수 있죠. 보통 이런 건 실시간 차트로 나오겠지만 보통은 좀 사실 좀 길게 잡죠. 200 정도? 어쨌든 데이터를 이렇게 막 초 단위로 보는 것들은 뭐 짧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웹에서 보통 한 200 정도로 잡는 것 같아요, 저는. 실시간 사용량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쓰겠죠. 빠른 속도로 이 데이터가 갱신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성능을 보여준 거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을 때, 1밀리언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을 여기에 제대로 그 속도에 맞게 뿌려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자신 있게 지금 나온 게 지금 어쨌든 데이터 1밀리언을 만들었을 때 한 1.2초, 1.5초 이내에 그 100만 개의 데이터가 깔끔하게 생성이 됐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줌인, 줌아웃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툴팁 같은 경우에도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나눠놨는지 모르겠네요. 데이터의 툴팁 타입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해서 이 타입에 따라 어떻게 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차트 데이터 툴팁은 이게 지금 데이터로 나온 거고요. 아이템이 좀 이쁘게 나오겠네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가 해서 차트 기능들을 간략하게 훑어봤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하면은 좋겠지만 이 정도로 훑어보는데도 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면은 실제 샘플 코딩을 통해서 컬럼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바로 밑에 라인 차트를 동일한 데이터를 쓰는 라인 차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차트 뭐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 몇 개 적용해 보는 샘플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입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에다가 차트라는 것을 하나 복사해서 만들었어요. 그냥 뭐 이런 콤보박스나 기존에 만들었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붙여 넣으시고 페이지 바꾸시고요. 페이지 타이틀 차트 테스트로 돼 있고 뭐 조회 버튼은 그냥 그대로 일단 놔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CS 파일을 분리했었기 때문에 CS 파일로 가서 차트, 네, 이 이름은 이 내용에 여기에 있는 이 차트.레이저와 동일해야 되고요. 포샵 클래스. 어쨌든 지금 온서치 연결해 놓고 하나까지 만들어 놨고요. 그럼 차트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컬럼 차트였죠. 차트에 있는 컬럼 차트에 직접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이 샘플을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뭐 바로 그냥 이 하이어리스트 그로싱 무비즈를 일단 먼저 이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CS에 원래는 이렇게 합치는 건 좋지 않은데 이 밑에다 그냥 일단 붙여 놓을게요. 어쨌든 샘플로 만들 거니까. 그럼 여기에 데이터 사용할 클래스가 생성이 됐네요. 약간 줄맞춤 해주고 그럼 데이터는 됐고 프로그램.cs에서 추가해야 될 내용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레전드 모듈과 차트 모드, 카테고리 차트 모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추가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저거는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 HTML 쪽 이 내용들은 일단 저희는 이렇게 요
내용을 일단 빼도 되고, 네, 다른 내용들이 이미 추가가 된 내용들이라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저에서 나오는 요 구문들, 요 전체 내용을 복사해서 그냥 붙여 넣어 볼게요. 네, 카피 코드 눌러서 그냥 복사해서 상단은 놔두고 여기에다가 아니지. 요 조회 버튼을 놔두고 그냥 밑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했고요. 컨트롤 있으니까 빠지고 요건 역시 빠질게요. 이거는 이미 CS 파일에서 선언이 돼 있으니까 저희는 일단 조회 버튼을 만들 거니까 조회 버튼을 최상단에다 넣고 나머지 코드를 살짝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코드에 있는 내용이 이 코드 태그에 있는 내용이 레이저.cs 내용과 좀 중복이 돼서 오류가 납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일단 맞춰주면 되겠죠? 이니셜라이즈 빼고 벡터 렌더 쪽 복사해서 여기 밑에 붙여주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위로 올려서 프로퍼티 키를 좀 맞춰주고 다시 코드지에 있는 이 내용들 복사해서 CS의 서치 위쪽 이렇게 넣어주고 코드지 자체를 삭제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려지는 블레이저에 해당하는 레이저 코드와 여기 CS 코드를 좀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한 거죠. 뭐 지금 딱히 오류나는 게 보이진 않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에서 차트입니다. 차트 쪽에 지금 이렇게 레전드 나타났고 이 안쪽에 있는 툴팁들도 나타나는데 화면이 비어서 보이지 않네요. 왜일까요?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F12를 눌러서 이 내용을 직접 클릭해보면 실제로 그려지는 건 다 있어요. 내용은 다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차트의 크기가 문제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RGB 카테고리 차트에 속성을 하나 추가해서 하이트를 500픽셀을 주게 되면은 여기에 짜잔 하고 보이게 되죠. 즉 지금 블레이저 완전 기본 템플릿에 이걸 붙이게 되면은 이 컬럼의 하이트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작게 0픽셀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하이트를 하나 추가하면 돼요. 500픽셀 하나 추가하고 그냥 한 로드를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다른 거 클릭했다가 다시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500픽셀로 지정이 되겠죠. 너무 크다 생각하면은 400으로 줄여볼게요. 줄이고 한 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조금 줄어서 반영이 되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표시되는 것도 좋지만 뭔가 모종의 액션을 통해서 이 조회 버튼 여기에 바인딩 돼서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CS 파일로 들어가서 보시면 최초 생성자죠? 생성자에서 그냥 바로 애프터 렌더, 즉 그려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지금 여기에서 그려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빼면 돼요. 지금 이 데이터 다시 태그에 가서 보면은 하이그로시 무비즈 요게 요 데이터가 지금 저쪽에 매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걸 그냥 SS로 바꿔서 처리하고 나머지 코드를 일단 삭제하고 요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처리하고 리로드를 다시 빌드를 해야 되네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데이터가 표시가 안 되죠. 왜냐면 현재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되고 이 내용은 널이니까. 그럼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저게 새로운 데이터를 넣도록 한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이제 조회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몇 번을 눌러도 어쨌든 동일하게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돼서 바로바로 그려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그러면은 샘플 코딩을 하기로 했던 게 라인 차트가 하나 더 있었죠. 라인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라인 차트 역시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가장 베이직한 요 라인 차트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라인 차트에 대한 데이터는 일단은 뺄게요. 이 데이터를 쓰지 않고 같은 데이터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다른 데이터들은 필요가 없고 지금 레이저에서 요 내용만 딱 필요하겠네요. 네. 하나 묶어줄까요? 그냥 두개로. 부트스트랩 태그로 지금 위에서 조금만 떼주겠습니다. 너무 붙어있으면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레전드 타이틀은 지우고, 왜냐면은 요 데이터를 그대로 쓸 거니까. 레전드 역시 뭐 일단 놔두는데 여기에서 지금 겹치죠. 레전드 두 개가. 이건 역시 지금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레전드부터 한번 볼까요? 저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인드 엘리멘터를 통해서 차트의 레전드에 저 레전드를 연결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디스 레전드를 통해서 이 레전드는 또 뭐냐? 여기에 있는 IGB 레전드고 이 IGB 레전드는 요 IGB 래프에 있는 요 레전드를 뜻하게 되죠. 보면은 퐁당퐁당 넘어가게 되죠. 레전드 연결을 해주고 디스점 레전드가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 차트의 레전드와 동일하게 해주고 싶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이게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일단 뺄게요. 빼고 차트 레전드를 두 가지로 만들어 이거 바인딩 엘리멘트도 필요 없죠. 그럼 레전드를 두 개를 만들고 하나는 저는 뒤에다 붙이는 걸 좀 선호하는데 앞에다 그냥 붙일게요. 하나는 지금 컬럼 차트 레전드가 되는 거고 그렇죠? SS로 만들고 프라이빗 없으면 프라이빗이죠. 두 번째로 만들 거는 라인 차트 레전드겠네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그 REF로 거는 걸 그냥 없애버릴게요. 없애버리고 아니지 없애버려 안 되지. 기존에 REF로 걸려있는 레퍼런스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컬럼 차트 레전드로 바꾸고 여기에서 있는 속성을 밑에 하나 추가할까요? 여기에서 레전드를 컬럼 차트 레전드로 같이 묶어줄게요. 여기에서 레퍼런스를 이걸 묶이고 여기에선 컬럼 차트 레전드가 이렇게 묶이는 형태로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라인 차트 레전드로 레퍼런스를 만들어주고 여기 역시 레전드를 라인 차트로 바꿨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위에와 같이 하고 만들어준 데이터를 쓰고 지금 데이터의 이름을 순서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 밑에서 보시면은 데이터가 일단 프랜차이즈, 토탈 리베뉴, 하이어리스트 그로싱이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에 해줄게요. 프랜차이즈, 토탈 리베뉴, 하이어리스트 그로싱 뒤에 하나 빼고 그러면은 뭐 색깔 이제 지금 잘못된 오타나 코드 오류는 현재 표시가 되지 않고 있죠. 뭐 밑에 있는 내용은 사실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거 방금 전에 컬럼 차트에 있던 내용이랑 거의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굳이
굳이 사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고 아마 네, 빌드가 필요해서 다시 빌드를 하고 네, 화면을 보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아래쪽 표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트가 없어서 그렇다. 사이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다른 데 갔다 다시 와서 조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짠 하고 표시가 되죠. 네, 데이터 첫 번째 들어간 데이터가 가로축 X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숫자형의 값들이 이제 각각의 시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디폴트 값이니까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한번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차트 애니메이션에 가서 레이저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요 내용이 있죠. 애니메이션에 해당되는 내용은 요 세 줄입니다. 위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컬럼 차트 밑에다가 요 세 줄을 넣고 당연하게도 요 곳은 오류가 나겠죠.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이 보시면은 요 값이고 요 값은 인원값이니까 요거 가져다 붙이시면 돼요. 그럼 레프트부터 라이트로 쭉 간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이죠. 시간 단위가 또 별도로 있을까요?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인트 값이네요. 인트로 MS를 넣는 거니까 저는 한 200 정도로 하겠습니다. 0.2초 정도의 애니메이션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네, 다시 조회를 누르게 되면 0.2초 정도에서 쭉 그려지죠. 조금 너무 빠르니까 요거 한 1초 정도로 잡고 아래도 위로 가볼까요? 이렇게 이쁘게 그려줄 수 있네요. 아래 있는 라인 차트에도 동일한 코드를 한번 가져다 붙여볼게요. 이 세 줄 가져다가 여기에 붙이고 당연히 라인 차트는 왼쪽에서 가는 게 좀 더 이쁘겠죠? 저장하고 다시 조회를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이쁘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마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네, 여기서 마커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저희한테 필요한 건 사실 이 내용이죠. 마커 타입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건데 복사해서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코드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F4 렌더에다가 넣어볼게요. 마커 타입 어차피 저희가 쓰는 건 이넘이 이미 정해져 있죠. 트라이앵글로 해볼까요? 트라이앵글로 하고 차트에 있는 마커 타입을 날리고 다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네, 바뀌었죠. 네, 마커 타입을 만약에 여러 개를 넣게 되면은 시리즈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 시리즈는 지금 첫 번째에는 트라이앵글이 됐고 두 번째 시리즈는 두 번째에는 스퀘어, 네모가 돼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툴팁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툴팁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이템으로 나오는 게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사용자가 보기에도 좀 직관적이고. 옵션만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블레이저 타입 툴팁의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템플릿에서 있는 요 툴팁 타입이고요. 그냥 이거 가져다가 붙이면 되죠. 툴팁 타입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이템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아이템으로 했고, 밑에는 안 할게요. 위에만 아이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차트 테스트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아이템으로 바뀐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는 그대로 디폴트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기본적인 차트 내용들이었고요. 한번 조회를 누를 때마다 이 데이터들이 랜덤으로 생성되는 것까지만 해보고 이번에 네, 이 차트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탈 리베뉴를 한번 랜덤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누를 때마다 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진행한 샘플 코드들은 제가 기존에 올렸던 GitHub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관련 주소는 여기 밑에 바로 댓글 쪽에다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인프라지스틱스를 도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안영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